네, 문제는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피해자가 그 당시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성평등 상담센터로 갔는데요. 인하대학교에 있는. 거기서 듣지 않아야 될 말을 들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A씨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 거의 한 3개월 정도 힘들었을 때 결국에는 성평등 상담센터라는 곳을 찾아갔고요. 네.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을 했는데 당시에 상담을 하던 상담사가 이 정도로 끝난 게 어디냐. 좋은 경험했다 쳐라. 뭐 거의 2차 가해성, 2차 가해 발언이죠. 뭐 이런. 그렇죠. 네. 뭐가 이 정도로 끝나요? 모르는 거지. 모르죠. 그거 상담사만 알겠죠. 뭐가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모르죠. 그건. 그렇죠. 예. 예. 이거 정말 2차 가해성 발언이라고 봐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의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센터는 그 당시에 상담 기록을 뭐 분실 폐기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데요. 저는 정말 속상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인하대도 이런 문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고 학교의 이미지가 걸려있기 때문에 즉각 상황 파악에 나섰는데 네. 당시 상담 기록이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상담을 했고 어떻게 상담을 했고 그래서 지금 학교는 피해자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도요? 네. 이건 좀 심각한 일이라고 일단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이게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할 거면 누가 지금 책임을 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지금 당시에 상담을 했던 그 상담사도 학교에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이 왔고 지금 그 상담센터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받으면서 없어진 상황이고요. 지금은 네. 감사실 산하에 있는 인권센터라는 곳에 편입이 돼서 운영 중이고 뭐 인권센터로 운영이 되면서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 부분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네. 뭐 다만 당시에 그 책임을 져야 했던 담당 부서 팀장마저 타 부서로 옮긴 상태라 이걸 어떻게 누가 책임져야 할까라고 하는 책임 공방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태고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관련 부서의 사람들과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솔직히 상담 기록 안 남아서 상황 파악 어려운 거 맞다. 네. 근데 상담사와 당시 상담사와 통화로 사실 확인은 했고 네네. 근데 그 당시 상담사는 사실을 상담이 부인하고 있었다는 있다. 사실을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상담 때 어떤 얘기를 했냐, 네. 너 진짜 이런 얘기 했냐 라고 물었겠죠. 그때 상담사는 아니다, 난 그런 적 없다 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피해자 파악도 못했으면서 네. 이거는 피해자가 이런 주장은 일방적 주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당시 학교 입장이었고요. 말이 안 되는 거네요. 말이 안 되죠. 본인들이 상담 기록이 없어진 건데 이거를 본인들의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네. 피해자가 자신을 드러내서 다시 한번 그걸 주장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쉽습니다. 아쉽고 화가 나는 지점이네요. 이거 대학교에도 분명한 책임 소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전형적인 책임 분산 아닌가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을 때 이 상담 기록 분실은 단순히 이 사건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 뭐냐면 네. 상담센터는 일정 기간 축적한 그 상담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하대에서는 지금 무슨 일 때문에 상담들이 많이 들어오고 예를 들면 성소수자 상담도 네. 있을 것이고 네. 성폭력에 대한 상담도 있을 것이고 네. 뭐 학교생활 여러 전반에 있어서의 문제들이 있을 것인데 네. 그러면 일정 기간 이런 상담을 해오면서 인하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렇죠. 그 문제가 통해서, 그렇죠. 네. 그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은 정책을 세우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이런 센터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러면 지금까지 상담센터가 모아오는 자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상담센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렇죠. 관계자 문책 등의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매뉴얼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학교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 뭐가 나오긴 했나요? 일단은 뭐 그 관계 부서가 아닌 다른 팀에서 이제 저와 네. 통화를 하면서 네. 아주 정말 피해자를 너무 뭐 알고 있다면 피해자를 알고 있다면 대신 사과를 꼭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건 제가 기사문에 실었고요. 네. 뭐 피해자가 기사를 보고 있으니까요. 네. 다음 주부터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다고 합니다.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다고 하고 진상조사위를 꾸려서 뭐 모든 걸 다 파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저는 이 부분은 어쨌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들은 크게 세 가지거든요. 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한 스토킹의 정도는 어느 정도냐. 네. 그리고 당시 상담센터가 피해자에게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네. 이런 문제가 단순히 이 피해자에만 국한됐었던 것이냐. 아니면 다른 피해자에게도 이런 상담의 서비스를 제공했느냐.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요거. 그리고 마지막은 이 당시에 그럼 이 상담 기록은 누가 관리를 했고 네. 어디서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네. 상담 기록의 유실 여부. 그러니까 네. 지금 관계자들끼리 어떤 조금의 그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네네. 저에게는 분실이라고 얘기를 했고 어떤 사람은 관계자가 바뀌면서 전임자가 폐기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임자 폐기는 저는 좀 약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책임 회피 같고요. 이거 분실됐으면 분실된 대로 또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인데 이게 전임자가 폐기를 했다 그러면 어차피 학교에 없는 사람이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런 주장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상담 기록이 분실 또는 폐기 뭐 어쨌든 유실된 만큼 어쨌든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부서가 이 진상조사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 저를 비롯한 어떤 이 전문가 이런 주변의 시각입니다. 뭐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도 이제 피해자와 이제 좀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암 걸릴 것 같아 써본다. 요 글을 쓰기 전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통화를 시도한 사실이 있다. 라는 것이고요. 직접적으로요? 네, 보이스톡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올리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뭐 피해자도 이제 무섭고 뭐 이렇게 해서 거절은 했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통화를 시도를 하고 나서 통화 시도 후 제가 알기로는 한 30분 정도 안에 그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이거를 단독 보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좀 더 상황이 좀 해결될 때까지 다뤄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나갈 기사에도 좀 관심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히 네,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뭐 저한테 당시에 성평등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던 분 중에 상담 서비스를 온전히 받지 못한 분들의 제보가 계속 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뭐 단순히 기사화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인하대가 어쨌든 황골 탈퇴를 준비하고 있고 더 나은 그러니까 후배들이 더 나은 이런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례들로서도 활용될 수 있으니까 뭐 저에게나 또는 저희 신문사로 따로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것은 정말 이 추후에 이 상담 서비스가 원활히 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게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학 내 성인지 감수성 그리고 이게 또 얼마나 악용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이? 뭐 별로 없고요. 피해자가 부디 좀 힘을 냈으면 좋겠고. 아마 이것도 그 얘기를 또 안 하면 안 되죠. 네, 볼 것 같은데 좀 힘을 냈으면 좋겠고 주변에서 그 피해자를 돕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김현철 기자님이었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